우리가 경찰관의 보호 요청은 신변 보호 요청인데요. 사건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얻거나 입을 요료가 있어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 협박을 받아서 이은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남편이라도 이렇게 재산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의 강제 입원의 70%가 뉴스에 보면 재산 문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구나 구급차 이렇게 그들을 중고차 시장에서 이렇게 앰뷸런스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인데요. 그분들에 의한 범죄 구조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범죄다라는 사법권이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119를 할지라도 이게 정신병 강제 입원 부분이 그 사람의 의사를 국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냐 지금 따지는 부부간에도 사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면 이은혜 사건도 있고 부부간의 재산을 노리고 이렇게 위협을 하거나 강제하는 누구 재산이냐 같은 게 중요한 부분이고 타인을 맘대로 어떤 헌법 체계가 어떤 그렇죠 누구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아무도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거나 체포할 수도 없고요. 네, 압수수색 체포영장 없이는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판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 딱 대문자가 가장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무시한다는 행정법이 헌법도 이겨버리고 그래서 납치 구금은 이게 형법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그 집안에 막 주거침입을 해가지고 강제로 따고 들어오면 이게 불법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명확한 조항인데도 이걸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또는 그랬을 때 경찰관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을 111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녹음이 되니까 긴급 상황 시 구두 또는 유선으로도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긴급 발생할 때 경찰청 112에 신고해 신변 보호를 요청하죠. 그렇죠. 경찰도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아는 사이여서 모르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녹음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112에.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서를 미리미리 자기에게 신체 위해를 가할 것 같다. 또는 가족이라도 요새 그렇죠. 좀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112에도 가능하다. 이은혜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은혜 사건은 이렇게 뉴스에 나가지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재산을 노리고 유해를 가해서 결국 죽인 사건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악용할 소지가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이 과연 형법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신이세요? 국회의원도 이렇게 대통령이나 경찰관도 신이신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완전한 정신이라는 거 갖고 있으면 놀라운데요. 네, 경찰관도 신일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이나 판사도. 부부간에서 사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러면 안 좋으면 곧바로 정신병자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남의 집안에 개인 가정사에 개입을 해서 이 사람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거로 그 남자도 있을 수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가정사가 복잡하답니다. 또는 돈을 노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은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가둘 수 있다라는 권리가 있으면 행사 안 하겠습니까? 행사하겠죠. 네, 이게 부분이 행정법이 형법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대목을 한번 구글에 쳐봅시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행정법은 더 상위법이라는 상위 체계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행정법은 형법을 이길 수 없고 형법을 이길 수 큰 틀 안에서의 법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은 법을 어기고 범법을 해서 명령을 할 수 있,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또는 그런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재판소에서 자체 법원의 규칙으로 제정되었을 수도 그것을 헌법을 위반하거나 행정법을 형법을 위반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규칙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규칙은 법이 아니에요. 법일까요, 아닐까요? 대통령의 행정명령 또는 세부 규칙은 법일까요? 법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규칙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검찰청 내 규칙이다. 이렇게 세부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법일까요? 법이 아닙니다. 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처럼 작용한다는 것은 되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 아니라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법이 그 헌법의 행정법이나 형법에는 이 법조항이 전체적인 헌법의 틀 안에서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 자기네들의 규칙과 이런 것들 규례들을 이렇게 규칙을 핑계로 삼아서 이것을 그렇죠 그거를 갖다 아무리 봐도 헌법이 위반되는데 그것을 존속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규칙은 그럼 합법적인가 하시는 합법적인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요.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헌법재판소의 규칙이 국회에서 통과했을까요? 이거를 법으로 적용한다는 게 가능하지 내부 규칙이지 법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도 법을 제정할 수 없어요. 법은 국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가능하겠죠. 법을 제정해달라고. 그래서 다수기 원칙에 따라서 관련된 절차를 따라 투표를 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어떤 약간 전체적인 이 법이 상권 분립에 위반되거나 자유민 체제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민 체제를 이탈해서 뭐 가령 공산주의를 진행한다 했을 때는 상권 분립을 안 따르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 체제는 상권 분립을 또 사실상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제로 간다라는 것은 이 자유민 체제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했을 때 헌법재판소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독재 체제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 북한 같은 데서는 뭐 아무데나 가둘 수 있죠. 법 같은 거 따지. 그런 대한민국 자유민 체제에서 우리는 북한과 전쟁 중이거든요. 지금도 정전협 중 전쟁 중 휴전 중인데 북한의 법을 따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네. 그거 자체가 전쟁 중인 상태에서 만약 국회가 그런 법을 상권 분립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로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전쟁 중인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상권 분립 이탈하면 자유민 체제가 아닌 국가가 되는 경우도 있을 독재 국가로 가거나 제도의 변경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정전협정 중. 행정법이 헌법을 이길 수 있을까? 납치구금은 헌법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납치구금. 세계 의사에 반해서 이혼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경찰관이 자기 차에 일정 부분 그 사람을 태워서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태우거나 휴대폰을 뺏어도 그것도 역시 납치, 구금, 그렇죠. 절도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경찰관이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속 한 장소의 구속을 꼭 만약에 경찰관이 범죄 집단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경찰관들도 돈 받고 조폭돈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감금죄가 납치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신체, 체포죄, 구글 자료 읽고 있습니다. 체포 감금죄와 약취유인죄는 신체적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이다. 체포 감금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체포 또는 간접으로 감금을 구속함으로써 이렇게 약취유예는 사람을 폭행, 협박 또는 기망하는 행위다. 이렇게 나오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700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112에 전화 거셔서 이 사람을 정식으로 고소한다라고 얘기를 단어를 뚜렷해 하세요. 그러면 경찰 그렇죠. 가족이라도 경찰서 가서 구급대원이다. 119 구급대원 경찰관조차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렇죠. 신변보호 요청을 할 때 경찰장도 해당되는 것을 응해야 될 책임이 직권 그렇죠. 자기 어떤 직무니까 응해야 될 책임인데 안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에 자권남용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12에 명확하게 녹음을 해놓고 발뺌할 수도 있잖아요.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분이 경찰서에 가서 내가 조서를 받고 싶다, 고소를 정식으로 한다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요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이번을 내가 경찰서에 고소를 한다.
고소를 한다 이렇게 한다.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기를 원한다. 그럼 나중에 그 경찰차 안 타고 다녀야 돼요. 자기 차를 갖고 다니거나 택시 타고 가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은 이제 이렇게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건이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집에서 주거 침입죄도 형법인데 이것을 일단 다수의한 주거 침입은 이게 또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량이 가중됩니다. 문 따고 함부로 들어왔으면 손괴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에 함부로 막 체포영장 없이는 주거 침입도 안 되고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고 압수수색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조항이 정면으로 부인되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금죄는 누군가를 밖으로 나가지면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가두는 것도 되고요. 집안에서도 가능해요. 차 안에서도 내리지 못하게 집안에서 그 사람을 딱 감금해서 방에 못 나오게 하고 도둑질해도 되겠네요.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이런 식으로도 다 가능하다. 납치감금죄 이것을 사람을 체포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까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그래서 이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준석에 대해서 할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이 없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금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그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경찰관 의무적으로 체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금죄에 5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일이에 뚜렷하게 고소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청법 제276조 라번 감금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 원의 벌금. 그렇죠. 그 미수랄지라 남의 집 입장 들어오는 자체가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그리고 행정법으로 이거를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강제 입원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실은 제가 헌법재판소 이거를 헌법 불합치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여전히 존속하는 회귀한 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같은데 그냥 잡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여기는 자유민주제인데 그래서 북한 우리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렸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변경시켜서 공산주의를 변경시킨다면 만약에 상권 분립을 변을 건드려가지고 건드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6.25 때 피를 흘렸는데 말씀이죠.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를 할지라도 그럼 되게 왜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이상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제를 국회의원들이 왜 상권 분립을 자유민주제 그걸 우리가 6.25 때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왜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 의문이 생기고 그럼 이것이 범죄인가 아닌가 이 문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 중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국제를 변경시켜서 국가인을 변경시켜서 사실상 공산주의나 또는 그 유사한 독재주의로 간다면 이상 자유민주제가 아니겠죠. 자유민주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는데 이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범죄일까 안죄일까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주거 침입죄 주거 침입 자체가 황당한 거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뚜렷이 나오고 주거 침입죄 성법 319조 주거 침입 퇴거 불응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주거 침입 퇴거 불응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국세청 직원이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 38기동대로 들어가 그거 자체가 범죄 112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깜빵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국세를 안 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돈을 막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이게 자체가 황당한 일인데요. 38기동대는 국가의 헌법 체계 안에서 있지 않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그런 게 존재하는데 남의 집에 문 따고 경찰관이 대동했다 할지라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우리 집에서 돈이 국세 안 냈다가 또 마음대로 가져갔다. 그렇죠.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아서 이게 딱지 붙여갖고 경매하는 거 이거 빼놓고는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게 범죄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조면한 이런 데도 자동차에도 함부로 따고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범죄 행위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동차 안에 있다가 일단 마약 넣고 와도 되겠네요. 남의 집 따르고 들어가 마약 넣고 이렇게 범죄자다 이렇게 시체를 넣고 와도 되겠군요. 네, 그렇죠. 어떤 주요 증거를 놓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3년이 세죠. 3년의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 이렇게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냐면 그럼 경찰관도 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경찰관도 함부로 집안에 강제적으로 들어오시면 그 자체로 주거 침입죄가 되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 가서 조사를 받게 돼서 공무원 연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을 알고 있느냐. 제가 어떤 TV를 봤는데 좀 어이없는 장면을 봤는데 부부간에 좀 약간 문제 있는 보이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정신과 의사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정신병 입원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와, 야 저기 무슨 방송을 통해서 저런 소리를 함부로 무단을 하시냐. 112에 전화하면 깜빡 가요. 그분 저기 만약에 이은의 사건이 있는 거죠. 재산 노리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법적으로 이렇게 검증 없이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냐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오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아무렇게 내 남편이랑 내 부인이랑 깜빡 재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기 깜빵 보내듯이 정신병 강제 입원 시킬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데요.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관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헌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여러 사람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법원의 영장 고조 없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정신이 이상하다 당신이 몰아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은혜 같은 분들은 이렇게 아니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똑똑한데 몰아세울 수 있다고요. 한쪽으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단체 또는 다중의 유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제 범죄를 제한되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게 구급차,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서 장업자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가둬가지고 뭐 이렇게 범죄에 참여한 적이 많아요. 정신병 한 건당 얼마씩 남긴다는데 정신병원도 그러면 그를 통해서 많이 환자를 갖고 국가로부터 돈을 타낼 수 있는 부분이거나 또는 적극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재산을 뜯어낼 수 있는 협박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협박 구조를 재산을 절취하거나 이은혜 사건에 동참하는 그런 정신병원 장등과 의사 이런 이런 구급자 대원이 연결고리가 조폭과 더불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경찰관 정신병 의사라도 이것을 112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휴대폰을 뺏고 연락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도 어떤 깜방 안에서도 변호사를 적견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병원에서는 적견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게 이제 이미 범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신병원 무인도 차려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으슥한 곳에 저기 오지에 해가지고 하시면 평생 못 보고 여왕 같은 것도 평생 못 보고 재산도 100억 가지고 있는데 내 재산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헌법 제330조 야간 주거침입절도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38기동대라도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법을 행정법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형법보다 이렇게 행정법은 형법보다 하위법, 상위법이 형법이고 헌법보다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따르긴 뭐 이렇게 초급법은 그다음에 중급법은 이렇게 고법, 대법 있듯이 따라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뭐 주거 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다. 피해자가 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도 제출한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법원에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헌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관 타고 올라다 적발되어서 침입 실패해도 이거 처벌 받습니다. 주거 평온을 위한 공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데 막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보통 허용되는 법이 배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빼놓고는 그거를 배달의 범죄로 보면 전환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동에서 계단에만 계셔도 여기서 퇴거 요청하는데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냥 그 사람이 들어오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런데 건물의 계단에 앉아 계시면 안 된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음식점 그 건물에 음식을 드나들어서 그런 거 빼놓고 공동주택인데 우리밖에 안 산다. 그런데 들어오면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정원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담 넘어가지고 정원을 이렇게 문 따고 들어가서 정원에 앉아 계시면 하셔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주택에도 텐트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됩니까? 안 되죠. 텐트 안에 옆에 에어컨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안 되죠. 그래서 별장, 텐트, 캠핑카, 토골, 천막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내가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나겠습니다. 네. 침입이라 하면 대법원 80에서 1363에서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이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저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요하지 않는다. 개방적 장사를 할지라도 관리와 건축물 금전에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반해서 들어가면 건축물죄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거주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 같이 거주하는 사람,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을 납치 구금한다. 그러면 범죄 행위에 당하게 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부부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네, 노숙자 허락됩니까? 안 됩니까? 공동 거주자. 안 되죠. 우리 집에 범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폭행 사건이 있거나 나를 위협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근데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겠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미스럽거나 협박을 했던 사람이거나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다섯이 들어왔다. 공동 거주자니까 가능하다. 내가 자고 있는데 들어왔다. 이은혜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건물의 말씀이죠. 그래서 짜장면 이렇게 음식을 못 들게 하는 건물 관리 규칙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것은 어떤 세입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거나 아무나 그러진 않죠. 특정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관이 과거 못 들어오게 한다. 근데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세입자가 들어오게 한다. 이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주인은 이쪽이니까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지금 그때는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이 112에 전화 거셔서 이 부분을 퇴거 요청을 112에 하십시오. 그럼 이분이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면 싸우지 말고 세입자하고도 전화를 거세요. 전화를 거셔가지고 그래서 퇴거 요청을 원한다. 왜냐하면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알아들을 것이라. 경찰관 옵니까? 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케이. 계단에 우리 이제 3층이다. 그런데 계단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10명이서 조폭이 따끔따끔 이렇게 우리 집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단 10명을 갖다가 가족도 그렇고 통과를 해야 된다. 바로 문 앞에 서 계시다. 그러면 사과 깎아 먹고 있더라. 그러면 이런 어디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죠. 평온을 깨뜨린 행위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협했던 침뱉고 막 위협했던 싸웠던 당사자가 나 앞에 서 있다. 사과 깎아 먹고 있다. 그러면 불안합니까? 아닙니까? 불안하죠. 네네. 예. 공동거주자 할지라도 그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공동거주자가 거부한 것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정상적인 행위일까? 이혼의 사건처럼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그렇죠. 상식을 넘어선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식당이 있고 그런 막 여기 들어가는 이런 장소는 빼놓고 이런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고소를 취한다 할지라도 수사는 계속된다. 의무적으로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의 집 들어가지 말자 하는 거죠. 반드시 세입자 방이라도 전화를 걸고 허락을 득한 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저도 전화를 무조건 걸고 허락을 받고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됐고 그에 따라 들어가고 CCTV 움직임 속에서 들어갑니다. CCTV를 다 설치해서 여기서 함부로 침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예의 바른 일이죠. 네. 그게 예의 바른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그렇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박죄인데 공포 분위기만 조성해도 이것도 이게 사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집 안에 사과 깎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과 깎고 있더라. 가족마다 계단에 10명이서 20명이서 들어가야 되겠죠. 50명이서 들어가가지고 줄줄이 있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집 앞에서 50명이 둘러싸서 건물에 침입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 그때도 112 부르세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쪽으로 좀 왜 있으시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112로 곧바로 부르세요. 부르셔가지고 잊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앞에서 그러면 사과 깎고 드시거나 50명이 셋 있으면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집 안 막고 있거나 불편하게 좁은 안 열어주니까 이게 밀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무섭잖아요. 예, 협박죄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포 분위기 조성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통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이 되어 있거나 문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앞에다가 이렇게 건물에다 통을 갖다는데 오줌을 싼다든지 술 먹고 그래도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해악 고지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다. 공포 분위기 조성 자체로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283조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 무료 또는 과료에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 반의사 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 합의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흉기를 내보이는 경우 폭력적인 표현, 상대방의 공포심, 상대방이 실제로 이렇게 화가 나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에서 그랬을 때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상대방을 이렇게 옷을 잡아 끄는 행위조차도 적극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겠습니다. 그런 걸 하셔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협박죄 성립 조건을 충족시킨다. 심리력의 협박을 공포 분위기 조성, 상대방 심리 압박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더라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존속 협박죄에 대해서는 나 정신병 감금한다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 존속 협박죄에 대해서는 존속 협박죄가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 그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자기 또는 배우에 대해 직계존속 협박에서 존속 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과 집행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함부로 남을 가두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네.